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박용진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29살 나이로 첫 출마를 한 이래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러 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에 협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우병우 수석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고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 걱정들의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듯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인사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의혹 제기들이 여러 사안들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혹 제기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고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만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상을 밝혀서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 원칙,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게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최동욱 검찰총장은 온갖 밀어붙이기 끝에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게 되는 일을 만드셨냐 이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해명을 해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저희가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제 총장이 자진 사퇴를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기로는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라면서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은 찍어내고 우병우 수석은 지켜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 정권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잠깐만요. 결국 미운 털 인사는 찍어내고 이쁜 털 인사만 보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아닌지 저는 우려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감찰 혹은 진상조사, 수사 등 어떤 부분을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외에는 아무도 개입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만나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종용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죠. 37일 만에 수사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대통령께 우병우 수석 관련한 민심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 총리의 역할이죠. 이 역할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을 같은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에 일주일 만에 지금 진상조사라고 얘기하시는 감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죠? 아까 제가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진상을 진상 스스로 규명이든 감찰 지시든 하신 적은 있죠? 했습니다. 예.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혹은 진상 규명 지시 한 바가 있습니까? 몇 차례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자체가 근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치가 맞습니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전례 없는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례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가 보통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심각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뭐냐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논란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진상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일 만이죠. 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당시 전국 검사들에게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저기를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 소신과 확신이 넘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메일을 검찰총장을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장관을 국무총리로 바꿔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메일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해보셨고 현직 국무총리신데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어떤 일이 것이 더 다르기 크냐고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중요하지 부분은, 않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그런 부분은 크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더 크겠죠. 대통령 권리시에 총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때는 하셨던 이 적극적인 역할이 왜 국무총리 때는 없을까가 제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전례 없는 감찰의 지시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들어가기 37일 동안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병우 수석 논란을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장은 제가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검찰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스스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좋겠다. 헌법에 국무총리는 이런 권유를 각 부처를 했었습니다.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자꾸 불거져 갔기 잘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하고 관할하는 이런 총장에게, 당시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런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도 보고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찰 지시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수사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는 37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관할하고 다른 있는 겁니다. 기관에 대한 총리의 역할이 진상 더 크고 권한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총리가 각 부처를 통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있었던 역할을 하시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9월 8일 최동욱 당시 총장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9월 8일이요? 네. 제가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2013년 10월 1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물었을 때 9월 8일 날 만났고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조명을 제 했다고 기억은 발언하셨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화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 어저께 예,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서 만났다고 확인해 얘기를 보십시오.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기억하고 확인 다시 반합니다. 하십시오. 예. 어쨌든 이틀 만에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만났든 전화로든 스스로 의혹을 밝히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우병우 한 수석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압니다. 혹시 그 선후배로 치면 누가 선배십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비록 청와대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공적으로는 국무총리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로서 최동욱 총장에게 했듯이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공적으로 지휘하는 이런 법무부 장관과 총장 관계,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수석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메일을 검사들에게 발송하고 9월 22일은 고검장급 9명과 회동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그렇게야만 해야 된다. 강제 수사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로서 민정수석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쌓여가는 위중한 상황에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과 역할이 있는 황교안 총리께서 결론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그거 있습니다. 37일 만입니다. 총장에게 전화를 했거나 만났던 건 이틀 만이고요. 감찰 지시를 지시하신 건 일주일 만입니다. 제가 그거로만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적절치 비교하는 것은 않다는 정말 말씀을 적절치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총리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병우 수석 앞에 선 국무총리 황교안의 인사 원칙은 최동욱 검찰총장 앞에 섰었던 법무장관 황교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눈에 띄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사태에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를 했던 황교안 총리는 우병우 수석 사태 2달 동안 침묵으로 사태 혼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 똑같은 사정기관의 수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지만 이 정권의 태도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달랐습니다. 최동욱 관련 조선일보 보도 10일 뒤에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증폭되는 의혹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맞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로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고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은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최동욱이라는 미운 털은 뽑아내고 우병우라는 예쁜 털은 지켜내는 엿장수 인사 원칙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현 정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최동욱은 국정원 대권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대통령에게 찍힌 사람이고 우병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무마한 공으로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싫다시는데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라고 입 아프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한결같아야 하고 정권의 국정 운영도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 봐가면서 달라지는 인사 원칙이 아니라 모두에게 엄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흔들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흔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흔들리는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이 정부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안전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어제 지진 관련 재난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5분 이내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33분에 났는데 33분 후에 저희 국민안전처에 통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서 조기 경보가 있습니다. 5.0 넘는 것은 그 4.5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4, 5분 내에 받은 거, 저는 5분 내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은 장관께서만 특별히 문자를 그렇게 빨리 받게 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보내는 데에는. 다른 국민들은 2시간 뒤에 받았고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시는 게 우선 문자 메시지가 늦게 이제 돼서 대개 8분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에서 저희 국민안전처에 보내는데 3 내지 5분이 걸립니다.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저들이 보내는 건 어저께 같은 경우는 1분 40초에 첫 번째 보냈고 두 번째 1분 40초. 그 다음에 5분 정도 이렇게 가지고 보냈습니다. 못 받은 국민들이나 2시간, 3시간 뒤에 받고 못 받은 것은 받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안하시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들이 그걸 갖다 보낼 때 CBS는 SKT, KT,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그 기축으로 보냅니다. 근데 LG U 플러스는 100% 저희들이 보내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SKT하고 KT는 1000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으니까 그 용량 넘은 것은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회의를 해서 그것을 LG U 플러스처럼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CBS는 08년도 12월 달에서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4월 달에 구마모토 지진이 나고 나서 저희 나라에서도 한 4천여 건에, 한 3,900한 건에 그 유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 지진에 대한 방제 대책을 세울 때 우리도 CBS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긴 설명 듣는 사이에 국민들이 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관님은 5분 만에 받으셨잖아요. 못 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요, 언론사 속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국민안전처가 국민 스팸 짜증처, 국민 뒷북처, 이렇게 국민 조롱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민안전처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받고 있는 건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사전적인 예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찌 보면 문자나 보내고 뒷북이나 치는 이런 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대한 법을 확인해 보면 사전 예방 활동도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하신 게 뭐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합대책을 세웠고 5월 27일부로.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국민안전처, 이 우리나라의 16년도에 지진 관련 예산이 1,039억 원입니다. 근데 국민안전처, 소위 말해서 지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는 예산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는 하는 예산 8,100만 원을 빼면은 R&D 2억 4천만 원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추경할 때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서 올해는 56억 원이 현재 정부안이 돼서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말고요. 사전 예방 활동 하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27일 날 계획 세우신 거요? 예? 계획 세우신 거? 그거 하고 그거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네. 장관께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원전을 얘기하시는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구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요. 원전도 물론 위험합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학교입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희생자가 68,700여 명이고요. 17,9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 학생들 희생자 숫자가 무려 5,335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두부 건물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허약하게 지어진 허술한 건물 탓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낡은 건물들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희생된 겁니다. 2005년 10월에 있었던 파키스탄 북부 대지진 7,000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졌어요. 17,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이탈리아, 알제리, 모로코, 터키 지진 때도 학교 건물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요, 지은 지 50년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화계초등학교가 1967년, 그리고 송천초등학교가 1966년, 미양초등학교가 1971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체 학교 건물 수가요, 6,967개인데 이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713개로 전체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무려 14%나 차지하고 있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학교가요, 50년 가까이 된 학교, 벽돌로 지은 학교 건물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지금 된 것은 40.93%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는 22.62%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나 공항 같은 데는 대개 95%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교육부 예산이 이 지진 내진하는 게 한 60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은 1,0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잘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내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처 장관께서는 노후 건물 신축, 안전조치, 선제적 예방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91년에 건축한 서초구청 청사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 계획이 있고요. 1978년에 건축한 용산구청 건물은 2010년에 1,522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어른들과 공무원은 새로 지은 초호화 건물에서 일하고 우리 아이들은 50년 넘은 낡은 위험한 건물에 방치해 놓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와 또 관계부처 다른 장관들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행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앞서 동료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현행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선관위에서 이 관련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인하할 경우에 투표율 제고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교육 현장에 정치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창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치관계 법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 선거 운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브라질 이런 몇 나라에서 사전 운동 그 제도와 관련해서 사전 선거를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란 이것을 제도를 또 정하고 있는 나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이란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전 선거 운동 제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외 다른 나라에는 사전 선거 운동 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없는 거죠? 많은 나라의 대부분 국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나가 주십시오.
장관, 최근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판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그 대법원 판례보다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나 수사 관련해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단속으로 인해서 선거 활동 및 정치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선거 운동 조항은 범법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조항, 어찌 보면 돈은 묻고 입은 풀자고 했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관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규제 대상이 되는 사전선거 운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선거의 자유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반면에 또 선거 분위기가 초반부터 혼탁되고 과열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거의 자유보장 측면과 불법 선거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찌 보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일에 우리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사전선거운동 폐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역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직무상 활동 등을 통해서 사실상 장기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줄 새 인물이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알릴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20대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관련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사드 배치 하나 공로를 모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당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안보 위기에 초당적 대처를 하자는 대통령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검찰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스스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좋겠다. 헌법에 국무총리는 이런 권유를 각 했었습니다. 부처를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자꾸 불거져 갔기 잘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하고 관할하는 이런 총장에게 당시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런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도 보고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찰 지시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수사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는 37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관할하고 다른 있는 겁니다. 기관에 대한 총리의 역할이 진상 더 크고 권한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총리가 각 부처를 관할하게 되어 있기, 통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있었던 역할을 하시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9월 8일 최동욱 당시 총장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9월 8일이요? 네. 제가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2013년 10월 1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물었을 때 9월 8일 날 만났고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종용을 제 했다고 기억은 발언하셨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화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 보통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심각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뭐냐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논란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진상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일 만이죠. 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당시 전국 검사들에게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저기를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 소신과 확신이 넘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메일을 검찰총장을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장관을 국무총리로 바꿔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메일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해보셨고 현직 국무총리신데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어떤 일이 것이 더 다르기 크냐고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중요하지 부분은- 않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예, 그런 부분은 크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더 크겠죠. 대통령 권위시에 총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때는 하셨던 이 적극적인 역할이 왜 국무총리 때는 없을까가 제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전례 없는 감찰의 지시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들어가기 37일 동안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병우 수석 논란을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장은 제가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박용진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29살 나이로 첫 출마를 한 이래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러 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에 협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우병우 수석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고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여러 걱정들의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듯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인사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의혹 제기들이 여러 사안들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혹 제기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고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만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상을 밝혀서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 원칙,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게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최동욱 검찰총장은 온갖 밀어붙이기 끝에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게 되는 일을 만드셨냐 이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해명을 해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저희가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최 총장이 자진 사퇴를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기로는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라면서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은 찍어내고 우병우 수석은 지켜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 정권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잠깐만요. 결국 미운 털 인사는 찍어내고 이쁜 털 인사만 보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아닌지 저는 우려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감찰 혹은 진상조사, 수사 등 어떤 부분을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외에는 아무도 개입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할 수 없는 총리, 얘기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만나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종용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죠. 37일 만에 수사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대통령께 우병우 수석 관련한 민심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 총리의 역할이죠. 이 역할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을 같은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에 일주일 만에 지금 진상조사라고 얘기하시는 감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죠? 아까 제가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진상 규명이든 감찰 지시든 하신 적은 있죠? 했습니다. 예.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혹은 진상규명 지시 한 바가 있습니까? 몇 차례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자체가 근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치가 맞습니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전례 없는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례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가